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서민이면서 중소기업의 직장이나 또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서민 중에 무주택자, 과연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집을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두 가지 큰 줄기로 본다면 중서민들, 낭만부동산이 이야기하는 중서민들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중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현재 중서민들이 무주택자라면 집을 사야 되는지 또는 기다려야 되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은 언젠가 폭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지 않는다면 자산에서 벼락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자산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본다면 중서민들의 시장은 따로 다른 시각으로다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시장과 그 다음에 중서민이 처한 시장은 별개의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금리, 금리 인상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금리는 안정이 될 것이며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고유가, 고환율,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은 꾸준히 이어지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가 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은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단기적인 금리가 고금리로다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중기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다가 본다면 과연 중서민들의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누가 부동산을 매도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매도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만부동산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상황을 보면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까요? 또는 상승하지 못할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내 집을, 아파트를 팔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고 소득이 감소가 되면서 아파트를 팔려고 할까?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언론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서민들이 알지 못하는 시장이고 중서민들이 처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유가, 고환율, 물가상승, 금리 인상에 의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미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즉 분명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지만 나는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불안감에 떨고요. 그것의 중심에 선 것은 결국은 내 소득은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소득을 낼 수 있는지, 즉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자영업은 계속적으로 이 매출과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지금 고유가, 고환율, 물가상승, 이러한 금리 인상에서 과연 그러한 이익을 꾸준히 내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그 시기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내가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부도나지 않고 폐업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봉급을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직장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해서 돈을 벌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잃어버린다면 소득 불안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보유할 수 있을까요? 원금과 이자를 내면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유가, 고환율, 물가상승, 금리 인상이 분명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연일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중서민들에게는 소득의 불안에 의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예전에 저금리 시절에 매수했던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실질적인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면 영세 자영업자나 소기업 근로자나 중기업의 근로자들의 연봉, 연소득을 본다면 지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이 낮게 되어 있죠. 그런데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면 매월 이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불안한 중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소득의 현금 부자인 사람들은 이 아무리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아무런 불안한 감이 없으니까 굳이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언론에서 조명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 속에 있는 바로 주택담보대출 4억 이하를 하거나 매매가 7억 이하에 있는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 똘똘한 한 채로 몇십억씩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부자와 고소득자가 아닌 중서민들, 중소기업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현재 소득이 불안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기로에 서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매물로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로 중서민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매물로다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부동산이 될까요? 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가격 버티기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가격 버티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일까요? 매도 물량이 급증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매도 물량이 증가할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것을 명쾌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동산 시장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다면 결국은 소득이 불안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그 부동산들이 매물로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소득 불안과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불안에 떨고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서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서민들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의 중저가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저가의 부동산들이 가격 버티기도 하기가 어렵고 매도 물량이 중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 지역이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 물량도 중저가의 부동산 매물이 물량이 증가하지 고가의 부동산들은 매도 물량이 증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금리 시장에 있었던 그때 내가 산 그 부동산이 지금은 고금리죠. 옛날에 3%대 있던 것이 지금 현재 5%, 6%, 7%를 넘어서 8%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2, 3년 이상을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소득의 불안에 있는 중서민들, 즉 내 직장이 불안전하고 소득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 중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중저가 부동산 매물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동산들이 많이 속해 있는 지역은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이 불안한 이 고유가 고금리 물가상승 금리 인상에 소득이 불안한 이 1분에서부터 4분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자영업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한계기업으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도 중소기업이죠. 그리고 고유가 고환율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소비가 줄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곳도 중소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결국은 부도가 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면서 소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연봉이 적은 사람들은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DSR 때문에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저가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중급지 이하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중서민의 부동산이 매도 물량으로다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서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소득에 불안하면서 중서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가장 많은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에 의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에 의해서 버텨내지 못하는 중서민들, 그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 과연 그것을 사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중서민들밖에 없죠.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을 보면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고가
현금이 많은 사람이나 고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똘똘한 한 채면서 고가의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2주택, 3주택을 사지 못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중서민들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중서민들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2, 3년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중소기업의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중서민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매수할 겁니까? 아니면 기다릴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 중에서 가격을 버틸 수 있거나 또는 매도할 거냐, 매도를 버틸 수 있는 부동산과 매도를 버틸 수 없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이 부동산, 여기서 본다면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두 가지 기준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급지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부동산과 버틸 수 없는 부동산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보면 답이 나오죠. 가격을 버틸 수 있고 매도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은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이겠죠. 버틸 수 없는 부동산은 중서민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곳의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들이 버틸 수 없겠죠. 상급지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극명하게 얘기를 한다면 강남 상구라든가 마용성, 그 다음에 판교나 과천, 이렇게 사람들이 현금으로다가 살 수밖에 없는, 고소득자만이 살 수밖에 없는 그 급지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소득의 불안이라든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 갚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상급지는 가격도 버틸 수 있고 굳이 매도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은 이렇지만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은 어떨까요? 중서민들이 대부분이 보유를 하고 있고 중서민들의 소득에 불안이 있고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를 내는데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들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 중가 아파트, 저가 아파트 가격대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다면 고가 아파트 15억 이상에 초과된 사람들, 이런 것은 가격에 대해서 버틸 수 있죠. 그러나 6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소득이 불안한 이 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중서민들은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나 상급지 아파트는 버틸 수 있는 부동산이 되겠지만 저가 아파트나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버틸 수 없는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이 하락하는 쪽으로다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하급지나 저가 아파트에서 중가 아파트, 중급지로다가 이 가격이나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절이라면 중급지에서 하급지로다가 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도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인 이 상황들이 2, 3년간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중서민들의 부동산과 중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중소민들이 속해 있는 그 부동산 쪽에서 영향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영업을 가지고 영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이러한 중서민들, 소득이 불안한 사람들이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 중서민들이 매수하는 부동산서부터 이렇게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면서 그리고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급지나 저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중서민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중서민이죠. 그러니까 중서민들이 돈이 많다면 상급지나 고가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중서민들은 15억 이상이라는 것을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중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서민들이 살려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부동산은 지금 현재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중서민들은 소득이 불안하면서 주담대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자체를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동산 시장과 지금 현재 이러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하락해서라도 팔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고 해서 지금 영끌을 해서 내 집을 장만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가, 고환율, 물가 상승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다가 흘러가면서 금리가 지금 현재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거보다도 더 인상이 된다면 지금 중서민들은 매도 물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 중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 부동산을 굳이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중서민이 살 수 있고 중서민이 팔 수 있는 부동산 시장과 그 다음에 현금 부자와 고소득자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시장 이것을 두 개를 극명하게 분리를 해서 시장을 본다면 낭만부동산이 얘기하는 중서민들은 지금 현재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낭만부동산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